네, 첫 번째 세션 텍소노미 그 현황과 과제 발표는 이군우 변호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법무부인 화우 ES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업 ESG 경영 확대 추진 TF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할 것은 텍소노미의 그 현황과 과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서 텍소노미의 현황, 그래서 텍소노미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 텍소노미 과제에서 어떻게 텍소노미가 운영돼야 될 건지에 대한 그 과제로서 4가지 정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텍소노미의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텍소노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미에서 텍소노미라고 하는 건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그렇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그 텍소노미의 근거 법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그래서 10조의 4에 보면 금융기관은 환경 책임 투자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 환경부 장관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 분류 체계의 수립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법률이 되어 있고요. 이 근거 법률에 기해서 작년 12월에 텍소노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텍소노미의 기본 원칙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것.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6가지 환경 목표 중에서 하나 이상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 그게 텍소노미의 경제활동의 첫 번째고요. 그런 경제활동이 하나의 환경 목표에 기여하지만 다른 5개의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Do no significant harm이라고 하는 기준인데 이걸 우리 텍소노미에서는 배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런 기준을 지킨 다음 최소한으로 해서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그다음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세이프가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돼서 특별히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건 환경을 위한 활동에 매몰되어서 결국 환경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텍소노미는 이렇게 3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이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활동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텍소노미의 6대 환경 목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6가지 목표를 들 수 있습니다. 텍소노미의 녹색 경제 활동의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면 녹색 부분, 그다음 경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녹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64개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녹색 경제 활동에서 탈락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으로 현재 5개의 경제 활동인데요. 텍소노미의 내용을 보면 이 5개의 경제 활동은 2030년까지는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고, 다만 액화 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과 관련돼서는 2030에서 2035년까지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마 그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텍소노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텍소노미 목표를 결정을 해서 기업이 활동하는 대상이 이런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로 해서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적합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요 크게 4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활동 기준 여부를 충족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경제 활동, 텍소노미에서 정하는 녹색 경제 활동에 기업이 활동하는 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요. 거기서 포함된다고 하면 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것은 녹색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정한 기준, 그
그 기준에 대한 기준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확인한 다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제 기준으로 해서 다른 5가지의 활동 목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것을 배제 기준 충족 여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한다면은 최소 보호, 그래서 세이프 가드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세이프 가드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EU 텍소노미 상황을 봤을 땐 듀딜리전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돼서 향후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론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럼 경제활동을 평가를 하는지, 경제활동에서 적합성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예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활동이 일단 우리로 말하면 텍소노미에서의 경제활동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데, 녹색 부분을 예로 들면 녹색 부분의 경제활동은 현재 6가지 부분에서 64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예시는 온실가스 감축 중에서 산업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라고 하는 활동을 토대로 해서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들을 좀 예시를 드려본다고 하면, 일단 기업이 시멘트 제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활동 기준에 적합한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텍소노미에서의 활동 기준은 배출원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 크링커 소성 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와 관련된 기술이, 그러니까 활동이 이 활동에 해당되는지가 파악하고 요거에 활동이 된다고 하면 활동 기준은 만족하게 됩니다. 활동 기준을 만족한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과학적인 수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인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정 기준은 우리로 말하면 제품 톤당 약 0.78 탄소 배출 상당 톤을 줄여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된 활동이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인정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정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배제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배제 기준은 5가지의 다른 환경 목표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로, 우리 텍소노미 친절하게도 부침 2부터 해서 6까지 각각의 배제 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인정 기준을 파악하고 배제 기준을 파악하려면 별질 내용을 보고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기술 변화에 대해서는 기술 변화와 관련된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지 배제 기준 2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서 배제 기준 여부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물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요소들로 배제 기준을 3을 만들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하되 특별히 관련된 법률 준수를 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과 관련돼서는 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제 기준 리스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라든지 그밖에 화학과 관련된 것들, 그런 오염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연순환과 관련된 거에서는 배제 후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잘못된 자원들을 배출하지 않고 그다음 자원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재순환하는 그런 것들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생물 다양성인데,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과 관련된 국내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관련된 국내 법들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에서의 그런 지역인지, 그다음에 그 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 아니면 금지 활동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준수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 기준 같은 것들을 쭉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배제 기준을 다 확인해 보신 다음, 배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면, 배제 기준을 이제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최소 보호 기준을 통해서 해당 경제 활동이 인권이라든지 노동, 그다음 안전, 반부패, 그다음 문화재 파괴 등의 여러 가지 법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첫 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 기준과 관련돼서는 배제 기준처럼 자세한 리스트들,
그다음 체크리스트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요거는 관련된 그래서 전문가들의 적절한 듀딜리전스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텍소노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텍소노미의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텍소노미의 과제라고 하는 4가지를 뽑은 거는 통합된 논의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일단 텍소노미의 첫 번째 과제로 제가 뽑은 거는 관련된 근거 법률을 보게 되면 텍소노미 분류 체계 활용의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공시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텍소노미가 나오기도 전에 녹색 채권 가이드라는 게 2020년 12월에 이미 나와 있고 거기서는 녹색 채권의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을 권고하면서 녹색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사후 보고 시 텍소노미를 활용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과제로 뽑고 아마 전망으로 되는 첫 번째 전망이 될 건 결국은 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해서 텍소노미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 텍소노미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일부 장표를 제가 따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결국 녹색 채권에 대한 사용처와 검토 사항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에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표시한 내용들을 딱 보면 익숙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텍소노미에서 이 3가지 목표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즉 녹색 채권의 사용처와 검토 사항에서 해당 녹색 채권이 6가지의 환경 목표 중에 하나 이상에 기억해야 하고 그다음 다른 목표와는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목표와 충돌하지 않고 배제 기준을 여부를 그러니까 배제 기준 여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여러 관련된 법률 기준 그러니까 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이프가드와 관련돼서는 결국 최소한의 인권 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채권과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소노미의 3가지 요건과 3가지 목표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녹색 채권에 대해서 사후 보고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녹색 채권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 매년 자금 배분 보고서를 할 때 투자자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해야 되는 항목이 프로젝트를 목록이 뭐고 각 프로젝트의 개요가 뭐고 분배된 금액 그다음 프로젝트에 예상되는 환경 개선 효과 등 그다음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환경 보고 그러니까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적절한 효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대로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텍소노미에서 여러 기준을 보고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 채권 사후 보고에서도 당연히 텍소노미에 대한 기준이 활용되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사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뽑은 두 번째 과제는 EU 텍소노미에 관련된 사항들을 볼 때 결국 국내의 텍소노미도 공시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보면 금융시장 참여자,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리포트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자, 그다음 EU와 해당 국가 멤버들이 다 EU 텍소노미 적용 대상인데요. 특별히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텍소노미에 맞춰서 활동된 건지 기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기업이 본인의 활동들을 공시할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면 결국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1단계가 우리로 말하면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EU 같은 EU 텍소노미에서는 나름대로 EU 분류체계상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선별했는데 그 활동에 맞는지를 보는 건데 예시로 드렸던 어떤 기업이 활동하는 것들이 석탄 발전업에 대한 활동, 그다음 수력 발전업에 대한 활동, 풍력 발전업에 대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석탄화 발전업에 관련된 건 텍소노미에서 당연히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력 발전업과 풍력 발전업이라고 하는 그 2가지 경우만 남게 됩니다. 그럼 2단계로 가서 결국 인정 기준, 즉 적정한 상당한 경제 활동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이 예시를 보면 수력 발전업과 관련돼서는 킬로와트당
약 100g의 이산화탄소 상당량 배출 기준의 25%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풍력발전업이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서 그걸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significant harm이라고 하는 조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한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5가지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파악하라는 건데, 이 예시에서 보면 심각하게 다른 5가지 목표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이 없었음을 보고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최소의 그런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듀 딜리전스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듀 딜리전스를 제대로 해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준수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풍력발전업이라고 하는 50%의 기업 활동,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면서 리포트를 내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국 녹색, 그러니까 K 텍소노미도 EU의 텍소노미처럼 기업이 이런 K 텍소노미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활동들을 분석하고 결국은 그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그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 자체나 또는 제3자에 의한 적정성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평가 주체도 저대로 공개되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녹색 금융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텍소노미의 법제화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린워싱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탄소 중립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서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길 보게 되면 55조에 정부는 녹색 경영 활동을 위해서 일정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고 녹색 경영 성과의 공개라는 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결국 공개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뭐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지만 이것이 K 텍소노미를 활용해서 공시를 의무를 한다든지 이런 거와 아직은 연관되지 않아서 결국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금 더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녹색 금융이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58조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관련된 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발의는 된 상태인데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색 금융의 정의라든지 녹색 금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텍소노미 활용처와 관련된 것들을 규율하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게 통과되어야만 조금 더 텍소노미의 활용이라든지 그린워싱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텍소노미 과제 3번과 4번을 말씀드리면, 3번은 결국은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인 이걸 통해서 공시 기준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공시 기준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가령 아까 녹색 금융 가이드, 그러니까 녹색청 가이드라인 것처럼 그린워싱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을 했을 때 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환경기술 및 환경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규정들이 적용이 돼서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제 4번째는 맨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셜, 그러니까 그 최소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국 듀 딜리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라든지 이후의 소셜 텍소노미 제정을 보고 국내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 추진안을 보게 되면 결국 텍소노미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듀 딜리전스에 관련된 의무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텍소노미에 대한 과제와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